설 전날 새벽부터 부엌은 전기 후라이팬과 냄비 소리로 떨렸다. 금옥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동태전 얇게, 깻잎전은 꼭 2번 뒤집어 를 반복했고 세연은 18시간째 기름 냄새 속에 갇혀 있었다. 장갑 안 손바닥은 쪼글쪼글했고 팔은 튀김기 바람에 데인 듯 얼얼했다. 설거지통엔 그릇이 산처럼 쌓였고 싱크대 위 시계는 자꾸만 새벽을 가리켰다. 올해는 간소화하자던 말은요? 세연이 조심스레 묻자 금옥은 허리춤에 손을 얹고 명절은 명절답게 해야 체면이 서지라고 잘랐다. 저녁 무렵 시누이 지영이 들이닥쳐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다. 며느리 교육 현장. 웃음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렸다. 세연은 그 화면을 보며 한숨을 삼켰다. 친정은 올해도 금지였다. 결혼했으면 시댁이 먼저지. 금옥의 말은 누런 장판처럼 낡았지만 질겼다. 세뱃돈 봉투 금액까지 지시가 떨어졌다. 큰 조카는 10만, 작은 조카는 5만, 헷갈리면 안 돼. 봉투를 고르는 손끝이 떨릴 때마다 세연의 가슴속에서는 작은 스프링이 끊어졌다. 밤을 넘어 새벽으로. 전을 3번째 뒤집다 부침개가 찢겨내렸다. 금옥이 혀를 찼다. 손이 왜 이래, 집중 좀 해.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다. 세연은 조용히 뒤돌아 싱크대를 닫고 앞치마를 풀어 접었다.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며 옷을 몇 벌, 세면도구 몇 개, 그리고 빈 노트를 챙겼다. 휴대폰을 들어 전원을 끄는 데엔 3초면 충분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순간 마음 어딘가도 동시에 암전되었다. 현관 CCTV에 찍힌 건 후드 점퍼, 낮은 운동화, 한 손 캐리어. 끽, 문이 닫히고 복도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집 안식탁 위에는 노란 메모지 한 장이 남았다.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3일만 나를 찾지 마세요. 글씨는 단정했지만 묵직했다. 부엌엔 아직 기름이 지글거렸고 창문 밖으로는 검은 새벽이 길게 펴졌다. 도훈은 처음엔 바람 좀 쐬려나 생각했다. 그러나 1시간, 2시간, 4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금옥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말했다. 도망이야. 명절 앞두고 집을 버려? 저런 건 집안에서 내쳐야 해. 도훈은 대답 대신 식탁 위 메모를 쥐고 천천히 읽었다. 세연의 글씨는 언제나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지금은 얼음처럼 차갑게 보였다. 해 뜨기 직전 바람이 유리창에 긁히듯 불었다. 부엌 벽에 기대선 도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떠오르는 의문과 변명과 두려움이 서로 뒤엉켰다. 어디로 간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전기 후라이팬이 마지막으로 칙 소리를 내고 꺼졌다. 긴 밤이 끝나가고 더 긴 3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가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스며들었다. 골목 끝에서 이웃 만복이 담배불을 탁 켰다. 사위, 얼굴이 왜 그리 하얘? 도훈은 조금 피곤해서요라고만 했다. 대문을 나갔다 들어오는 상상만 수십 번, 그러나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부엌 타이머가 울렸다. 그는 그 소리를 멈추며 메모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종이 모서리가 살을 스쳤다. 사람은 도구가 아니다. 그 네 단어가 부엌 벽을 돌아 나왔다. 금옥은 의자를 끌어앉아 달력을 뒤적였다. 빨간 동그라미로 둘러싸인 설자가 유난히 선명했다. 가족이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렵니다. 그녀의 말끝은 쓸쓸했다. 의자 등에 걸린 세연의 앞치마에서 기름과 비누 냄새가 났다. 금옥은 천을 집어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신고해. 그녀가 날카롭게 말하자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성인 자발 이탈은 접수도 어렵대요.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말이 있어요.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우편물이 떨어졌다. 설 선물 전단지와 공과금 고지서. 납부 기한 연장 안내라는 문장을 본 순간 도훈은 마음속에서도 어떤 시간을 연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연장, 유예, 보류. 그는 현관 불을 끄고 메모를 조용히 세웠다. 글씨의 획이 빛 아래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3일을 기다리겠다. 대신 그 뒤엔 묻겠다. 바람이 길게 분다. 아침 햇살이 식탁의 기름 자국을 밝히자 금옥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다. 이건 실종이야.
명절 앞두고 행방불명이라니. 도훈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엄마 잠수일 수도 있어요. 우리 둘 다 지쳤잖아요. 지쳐? 누가? 내가? 며느리가? 금옥은 분을 삼키지 못했다. 이웃 만복이 또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일인지 동네가 다 알아. 그 한마디가 금옥의 체면을 찌르자 그녀는 즉시 전화를 돌렸다. 친척방, 성씨방, 동네 친목방. 며느리가 집을 버렸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다. 점심 무렵 지영이 들이닥쳤다. CCTV 캡처 다 받았어. 후드의 캐리어? 수상해. 외간 남자라도? 금옥의 눈이 번쩍였다. 도훈은 손바닥을 펼쳐 막았다. 그만해. 추측하지 마. 그러나 지영은 이미 가족 단톡방에 사진과 멘트를 던졌다. 교육 실패 사례의 실시간.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도훈의 속은 타들어갔다. 경찰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원은 규정대로 말했다. 성인 자발 이탈은 조금 더 지켜보시죠. 위험 정황이 있어야 도훈은 더 말하지 못했다. 기계음이 끊기자 금옥은 소파를 치고 일어났다. 이게 다 누굴 닮아서.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친정엄마 미경이 들어왔다. 고개를 숙인 인사 따위는 없었다. 우리의 혹사 그만두세요. 금옥의 눈초리가 번개처럼 번쩍였다. 며느리라는 게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두 여자의 말이 욕실 타일처럼 서로 미끄러지며 부딪혔다. 도훈은 중간에서 팔을 벌렸다. 제발 잠깐만.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던 만복이 영수증을 한 줌 건넸다. 이건 어제 나온 건데 주워왔소. 길게 뽑힌 영수증 맨 아래엔 카드 표시가 선명했다. 세연 개인 카드 합계 80만. 장바구니엔 한우 세트, 대과 세트, 홍삼, 떡값 봉투. 금옥의 얼굴색이 잠시 흔들렸다. 그건 나중에 남편 카드로 정산하면 되는 말을 잊지 못했다. 도훈은 영수증을 접으며 낮게 말했다. 정산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거실 공기가 달라졌다. 미경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컵 2개를 꺼내 놓았다. 이 집에는 합의가 없었네요. 지시와 침묵만 있었어. 금옥이 컵을 밀치듯 잡았다. 합의? 명절에 무슨 합의가 필요해. 미경이 빤히 보았다. 그러니 며느리가 사라진 거죠. 해가 기울 즈음 도훈의 휴대폰으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세연. 제목은 이상했다. 읽고 싶다면 72시간 뒤. 본문엔 한 줄뿐이었다. 시간을 건너온 기록을 열어보세요. 첨부 파일은 잠겨 있었고 타이머 아이콘이 깜빡거렸다. 지영이 화면을 낚아채려 하자 도훈이 거칠게 막았다. 손대지 마. 금옥은 벽장 문을 열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 손편지, 그리고 작은 녹음기. 내가 억울해서라도 증거를 모아야 해. 도훈은 그 녹음기를 보는 순간 어제 발견했던 환풍기 위의 기계가 떠올랐다. 엄마, 집에 녹음기 또 있었어? 금옥은 눈을 피했다. 그건 지영은 시선을 떨구었다. 감시의 그림자가 거실을 훑었다. 도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72시간 후에 열리는 메일을 기다리자. 그때 무슨 말을 하든 난 듣겠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난 딸을 찾겠다. 쉼터며 상담소며 발로 뛸 거야. 금옥이 한숨을 내쉬었다. 찾으면 뭐가 달라져? 미경은 조용히 대답했다. 적어도 사라진 이유를 듣게 되지요. 밤이 다시 깊어졌다. 창밖에서 폭죽 몇 발이 터졌다. 설 전야의 도시가 멀리서 반짝였다. 집안의 시계는 일정한 호흡으로 시간을 밀어냈다. 72시간의 모래시계가 꼼짝없이 뒤집혔다. 만복은 마지막 담배를 꺼트리며 중얼거렸다. 명절은 원래 시끄러워도 올해는 좀 다르네. 골목마다 소문이 부풀어 올랐다. 누군가는 도망이라 했고 누군가는 구조 신호라 했다. 도훈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검은 화면엔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세연아, 제발 무사해. 그 말은 유리처럼 얇았지만 집안의 공기를 살짝 흔들었다. 그리고 시계 초침은 더욱 또렷해졌다. 밤이 길었다. 첫날 밤이 지났다. 둘째 날 새벽 주방 환풍기 위에서 작은 기계가 발견됐다.
도훈이 의자를 밟고 꺼내 스위치를 켜자 금옥의 목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조용한 훌쩍임이 흘렀다. 그는 기계를 끄고 낮게 물었다. 엄마, 이걸 왜 설치했어요? 금옥은 둘러댔다. 집안 교육 기록하려고 감시라는 단어가 거실 천장에 매달렸다. 오전 미경에게서 연락이 왔다. 여성 쉼터 목록 받았어. 지하에 주거심리 병행하는 곳 있어. 두 사람은 서둘러 내려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원칙을 말했다. 입소 여부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다만 편지는 맡길 수 있어요. 그때 데스크 위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도훈에게만 전달. 낯익은 글씨, 꼼꼼한 봉인. 어제 오후 어떤 분이 두고 갔어요. 봉투 안엔 짧은 편지와 링크 하나.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이 집의 소리를 들어. 그리고 나를 찾기 전에 우리 약속의 언어를 먼저 찾아. 링크를 누르자 비밀번호 창이 떴다. 힌트 우리의 첫 산책길. 도훈은 강변 버드나무를 입력했다. 화면에 사진과 녹취가 열렸다. 조용히 울던 아내의 목소리, 내년엔 간소화하자라는 말, 그리고 우리 집 전통을 바꾸겠다고. 라는 단단한 어조. 도훈은 눈을 감았다. 기록은 잔혹할 만큼 정확했다. 미경이 속삭였다. 복수가 아니라 재건을 위한 증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 햇빛이 유리를 차갑게 때렸다. 편의점 CCTV 화면에 전날 밤의 장면이 재생됐다. 쉼터 앞에서 누군가 봉투를 건넨다. 실루엣은 금옥과 닮았다. 걸음, 코트 길이, 손목에 팔찌. 도훈은 숨이 막혔다. 엄마가 왜 여기서 미경이 말했다. 확신하지 마. 닮았을 뿐일 수도 있어. 질문은 막혔고 쉼터 직원의 대답은 단단했다. 내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후가 기울 즈음 링크에 다른 파일이 풀렸다. 세연이 정리한 명절 노동 타임라인. 언제 무엇을 했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몇 분 몇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숫자와 문장은 냉정했다. 아래엔 체크박스. 합의의 언어 만들기 가사 분담, 방문 순서, 세뱃돈, 경조사 예산. 도훈은 그 칸들을 읽으며 자신이 부재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는 회사의 마감 뒤에 숨어 있었다. 해질녘 또 다른 메시지가 열렸다. 당신에게 화가 난 줄 알았지? 절반은 맞아. 나머지 절반은 나 자신에게야. 내가 계속 견디면 언젠가 사랑이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런데 사랑도 사람도 내 안에서 점점 지워졌어.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문득 골목에서 만복이 손을 흔들었다. 혹시 찾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CCTV를 봤는데 어젯밤 그 사람 금옥대 깎기도 하더군. 확신도 위로도 되지 않는 말. 그러나 도훈의 어깨가 더 굽었다. 그는 봉투와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쉼터 문을 나섰다. 72시간 중 이틀째가 저물어간다. 셋째 날이 끝나면 어떤 대화든 시작하자. 숨지 말고. 겨울 바람이 경계와 휴식 사이를 서성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금옥은 TV 자막만 쫓고 있었다. 엄마, 어젯밤 쉼터 근처 가셨어요? 왜 내가 거길 가?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테이블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세연이 남긴 거예요. 우리 셋이 읽자. 난 안 본다. 단단한 말이 벽처럼 섰다. 방에 들어온 도훈은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재생했다. 냉장고 모터, 칼질, 낮은 훌쩍임. 소리만으로도 장면이 살아났다. 화면 속 세연이 말했다. 내가 사라진 건 도망이 아니라 멈춤이야. 누가 멈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멈춤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에서 오래 울렸다. 창밖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합의 초안 명절 가사 로테이션, 방문 순서 번갈아 하기, 세뱃돈 선물 예산표 공개, 모욕 감시 금지. 항목은 간단했지만 이 집에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었다. 그는 항목 옆에 조용히 체크 표시를 그렸다. 작은 비표시 하나가 어둠을 살짝 갈랐다. 그는 숨을 골랐다. 편지 봉인을 뜯자 종이 냄새가 먼저 올라왔다. 사라진 게 아니라 멈춘 거예요. 세연의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글귀마다 기름 얼룩 같은 흔적이 묻었다.
부엌에서 찍은 듯한 사진과 함께 타임라인 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몇 시 몇 분에 전을 부쳤고 몇 번의 욕설이 있었고 몇 통의 전화가 친정으로 향해 꺼졌다. 마지막 칸에는 동그랗게 굵은 글씨. 합에 없는 봉사는 가혹행위입니다. 도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금옥은 의자를 조금 끌어 뒤로 물렸고 지영은 과장이다라고 중얼거렸다. 세연은 쉼터에서 상담을 받는 중이라고 썼다. 나도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대신 멈췄어요. 3일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아무 말도 던지지 않기를 원해요. 편지엔 집 주소로 돌아오는 조건도 적혔다. 가사 분담표 작성, 방문 순서 번갈기, 세뱃돈과 선물 예산의 투명화, 모욕과 감시 금지. 마지막 줄엔 도훈, 내가 읽어야 시작되라고 작은 글씨가 담겨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만복이 현관에 서 있었다. 마을 회관에서들 얘기들 많소. 며느리가 명절 쉼터 갔다느니 방송국에 제보한다느니. 금옥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만복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들 그래요. 나도 입을 다물 테니 집안에서 정리하슈. 문이 닫히자 금옥은 재빨리 지영을 보았다. 너 내 친구 기자 있지? 상황을 바로잡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시선은 피했다. 그녀가 건넨 기사 초안은 제목부터 자극적이었다. 가출 며느리 명절 파탄 내다. 매일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세연의 두 번째 예약 메일 예고였다. 내일 오후 2시 링크가 공개됩니다. 이 집안이 내게 한 말과 내가 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공유하겠습니다. 금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협박이야? 미경이 낮게 뜯어 말렸다. 협박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밤이 되자 집안의 소리는 갑자기 큰 기계처럼 들렸다. TV의 바람막이 소리, 냉장고 모터음, 마루 삐걱임. 도훈은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다시 읽었다. 사랑은 노동을 통해 훼손되기도 회복되기도 한다. 한 줄이 오래 달라붙었다. 그는 메모장을 열어 체크박스를 만들었다. 분담표, 방문 번갈기, 예산 공개, 모욕 금지. 4칸 모두에 작은 비를 그린 뒤 5번째 칸을 덧붙였다. 감시 기기 폐기. 새벽 눈발이 스치듯 흩어졌다. 지영의 방문 사이로 은빛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녹음기가 2개, 메모가 1장. 엄마에게 보여드릴 것. 손끝이 멈췄다. 거울 속 자신의 눈매가 낯설었다. 나는 언제부터 증거를 모으는 딸이 되었지. 소근거림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미경은 세연에게 문자를 남겼다. 나는 너 편이 아니라 너의 하루 편이야. 오늘도 잘 쉬어. 답장은 없었다. 대신 점 하나, 점 둘, 점 셋이 떴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단단히 손을 모았다. 아이야, 돌아와도 돼. 하지만 내가 정한 언어로. 해 뜨기 직전 도훈은 베란다에서 화분 흙을 한번 뒤집었다. 오래전 그와 세연이 심었던 버드나무 가지가 마른 채 서 있었다. 그는 작은 가위를 들고 마른 부분을 조심스레 잘랐다. 아픈 데를 잘라야 새순이 난다. 혼잣말이 유리창에 부딪혀 돌아왔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내일 2시 받아 적어. 세연의 이름이 화면을 스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기다림도 행동이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다. 오전이 되자 지영의 기사 초안은 친구에게서 반려됐다. 정황보다 기록이 강해. 단문 메시지가 등을 때렸다. 금옥은 분을 못 이기고 동네 단톡에 장문의 해명을 올렸지만 댓글엔 영수증 사진과 시각이 줄줄 달렸다. 이게 과장인가요? 며느리 카드네요. 공기가 뒤집혔다. 도훈은 화면을 덮고 말했다. 엄마, 내일은 말보다 듣기를 해요. 금옥은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다. 공기가 느리게 가라앉았다. 오후 해가 벽을 타고 이동했고 분침은 2시를 향해 금속성 소리를 냈다. 끝. 집안 시계가 2번 울리고 2시가 미끄러졌다. 링크가 열렸다. 도훈이 노트북을 돌리자 화면에는 3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단톡 기록, 영수증, 음성. 미경은 숨을 고르고 의자에 앉았다.
금옥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중얼거리며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첫 폴더를 여니 말풍선이 빽빽했다. 며느리 교육은 명절에. 친정 먼저. 웃기고 있네. 지영의 말도 금옥의 말도 도훈의 침묵도 텍스트가 되어 박혀 있었다. 도훈은 자신의 공백을 처음으로 정확히 보았다. 두 번째 폴더에선 장바구니, 영수증이 연대기처럼 이어졌다. 날짜, 품목, 합계. 세연 개인 카드라는 붉은 글씨가 보는 이를 멈춰 세웠다. 화면 하단에 짧은 메모가 떴다. 정사는 약속이었나, 미루기의 다른 이름이었나. 미경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애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보이네. 금옥은 턱을 굳혔다. 돈은 나중에 돌려주려 했어.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말했고 나는 확인하지 않았지. 음성 폴더를 재생하자 작은 소리들이 덩어리가 되어 쏟아졌다. 첫 파일은 그 유명한 새벽의 부엌. 집안 체면을 내가 알긴 알아. 올해도 친정은 가지마. 접시 소리 사이로 날카로운 숨이 섞였다. 미경은 눈을 감았다. 그만 들어도 되겠다. 그러나 도훈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파일엔 세연의 낮은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나는 분노를 기록으로 바꿉니다. 당신들이 나를 잊지 않도록. 링크는 비공개였지만 공유 주소가 가족 몇 명에게 흘렀다. 순식간에 동네 단톡방에 캡처가 떠올랐다. 만복이 메시지를 보냈다. 명절은 전쟁이 아니오. 말은 그래도 커졌다. 금옥은 전화를 붙들고 법적 대응을 떠올렸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미경이 가로막았다. 누굴 고소해요, 며느리를? 당신 말을 당신이 말했는데? 도훈의 이마에 핏줄이 섰다. 그는 노트를 펼쳐 펜으로 굵직하게 썼다. 분가. 한마디가 페이지 중앙에서 검은 문이 되었다. 그는 문 뒤의 풍경을 상상했다. 서로의 삶이 분리되어도 존중으로 연결되는 풍경. 문득 세연과 처음 집을 보러 다닐 때 찍은 사진이 떠올랐다. 작은 창, 볕 좋은 싱크대, 두 사람이 동시에 서도 부딪히지 않는 좁은 복도. 문이 열리고 금옥이 소파에 앉았다. 도훈아, 체면이란 게 있다. 친척들 앞에서 내가 체면보다 먼저 엄마와 내가 살아야 해요. 말끝이 단단했다. 지영은 시선을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 손끝엔 녹음기 자국이 남아 말을 흐릿하게 했다. 오늘 결정을 내리자. 도훈의 말에 공기가 반박자 늦게 반응했다. 나는 세연 편에 서겠다.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을 바꾸는 거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금옥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럼 나는 어디에 서야 하니? 그녀의 물음은 낡은 종이처럼 바스러지는 소리를 냈다. 그때 초인종. 만복이 떡국을 담은 그릇을 들고 서 있었다. 속 좀 달래쇼. 빈속에 화내면 더 쓰리오. 그릇에 김이 날렸다. 세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도훈은 떡을 하나 떠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씹을수록 말보다 뚜렷한 결심이 났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금옥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대답이 없자 조용히 문을 열었다. 방 안엔 오래된 등불 스탠드가 낮은 빛을 냈다. 금옥은 앨범을 펼쳐 도훈의 어린 사진을 보고 있었다. 내가 아프던 겨울,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렸지. 그때도 사람들이 체면을 말했어. 나는 달렸고. 그녀는 앨범을 덮었다. 이번에도 달려볼까?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달리자. 다만 방향을 바꾸자. 그는 짧게 덧붙였다. 엄마, 우리 분가합니다. 공기가 낮게 흔들렸다. 방 안의 등불이 아주 작게 깜빡였다. 금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말 내 가슴에 오래 박히겠다. 눈물이 언뜻 비쳤다. 그래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덤덤했다. 체면보다 삶을 먼저 올린 첫 문장, 그 울림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다. 지금부터요. 말은 결심을 만들고 결심은 조건을 불렀다. 거실 테이블 위에 하얀 종이가 펼쳐졌다. 제목은 간단했다. 명절 합의서 초안. 도훈이 첫 줄을 읽었다. 1.
명절 가사는 로테이션으로 나눈다. 2. 방문 순서는 번갈아 한다. 3. 세뱃돈 선물 예산은 사전 합의한다. 4. 모욕과 감시는 금지한다. 미경이 조용히 덧붙였다. 5. 분가를 전제로 관계를 재설계한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금옥은 팔짱을 끼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나더러 며느리에게 굴복하라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가지처럼 떨렸다. 지영은 옆자리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뉴스 알림엔 캡처가 떠다녔다. 며느리의 기록. 댓글은 둘로 갈라졌다. 시어머니가 과했다와 집안일은 원래 며느리 몫이 서로를 물어뜯었다. 거실의 공기도 뜨겁게 갈라졌다. 유산은 포기해라. 금옥이 갑자기 카드를 꺼냈다. 집은 4명이다. 너희가 분가하면 한 푼도 못 준다. 도훈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사본이 테이블에 올려졌다. 작년에 제 명의로 증여가 끝났어요. 세연이 서류 정리 다 도왔죠. 금옥의 눈이 크게 떴다. 언제 왜 엄마가 부담 줄이라 하셔서. 다만 그 집에서 사는 방식은 우리가 정해야 해요. 지영은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서랍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다. 이것도 말해야겠다. 녹음기였다. 세연이 설치한 게 아니라 내가 엄마 편 들겠다고 달았어. 그런데 듣다 보니 내 말도 못하겠더라. 금옥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영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체면이 무서웠어. 그때 화면에 세연이 떴다. 영상 통화였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다. 이혼이 목표가 아니에요. 합의가 목표예요. 그녀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나는 사라짐으로 말했어요. 이제 돌아오며 말하겠어요. 내 조건은 문서로 남겨야 해요. 그녀의 뒤쪽 벽에는 작은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었다. 경계, 숨, 일, 사랑. 합의서를 읽을게요. 세연이 조항을 하나씩 읽으며 예시를 붙였다. 로테이션은 역할만이 아니라 시간도 나눠요. 조리, 설거지, 아이 돌봄, 장보기. 방문은 홀수의 친정 먼저, 짝수의 시댁 먼저. 세뱃돈과 선물은 우리 소득의 범위 안. 모욕 금지는 구체적으로 욕설 금지, 감시 기기 폐기, 비난은 상황 중심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물이 흐르듯 일정했다. 금옥은 숨을 들이켰다. 그럼 나는 뭐가 남지? 세연이 천천히 답했다. 쉬는 시간이요. 선택이요. 모시는 게 사랑이라면 쉬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낯선 문장들이 거실에 흩뿌려졌다. 미경이 작게 웃었다. 듣기 좋네. 침묵이 길어졌다. 도훈이 연필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엄마 결정해 주세요. 오늘은 결과를 봐야 해요. 금옥은 펜을 잡았다 놓았다. 먹선이 종이에 짧게 스쳤다. 그녀는 창밖의 희끄무레한 겨울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나는 규칙보다 정이 먼저였어. 정이 규칙을 만나면 오래 가요. 도훈의 말이 낮게 가라앉았다. 알겠다. 금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조건을 하나 더 보태겠다. 제 사상은 간소화하되 추모의 말은 지킨다. 아이들이 고개 숙이는 시간을 빼앗지는 말자.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나도 원해요. 종이 위 펜촉이 다시 움직였다. 서명을 앞둔 손이 잠시 떨렸다. 금옥이 말했다. 나는 내가 미웠다.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사라져서 나는 내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 그녀의 고백은 낯설게 따뜻했다. 지영이 더듬더듬 말했다. 엄마, 나도 어제 기사 취소했어. 정황보다 기록이 세더라. 삼킨 울음이 목에 남았다. 테이블 위에 작은 도장이 놓였다. 잉크패드가 붉게 빛났다. 찍을까 말까? 금옥이 혼잣말을 했다. 도훈이 조용히 대답했다. 찍어도 우리가 남고 안 찍어도 우리가 남아요. 다만 오늘 찍으면 덜 다칠 거예요. 금옥이 눈을 감았다. 그래, 덜 다치자. 그녀는 펜으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집어들었다. 붉은 원이 번졌다. 합의서는 숨을 얻었다. 끝. 합의서가 찍힌 다음 날 마을 회관 결국 화해 모임이 열렸다.
동네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았고 앞쪽에는 얕은 마이크가 놓였다. 만복이 사회를 자청했다. 말을 줄이고 들음을 늘립시다. 금옥은 한복 윗도리를 여미고 천천히 섰다. 내가 너무 오래 체면을 붙잡았다. 명절은 전쟁이 아니고 조상 생각하는 날이다. 그런데 나는 사람을 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낮고 고르게 울렸다. 세연은 간단히 인사하곤 고개를 숙였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 취급을 원했습니다. 욕설과 감시 없이 음식을 만들고 쉬고 웃고 절하고 싶었습니다. 회관 뒤쪽에서 작은 박수가 났다. 미경이 그 박수에 합세했다. 지영은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지만 일어나진 못했다. 질문 시간이 되자 누군가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훈이 앞으로 나섰다. 우린 분가합니다. 합의서를 지키고 어기면 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랑을 보호하려고 규칙을 세웠습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회관 바닥을 통과해 올라왔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때 회관 뒤편에서 굽은 허리의 여인이 손을 들었다. 만복이 마이크를 건네자 그녀가 말했다. 큰 며느리도 작년에 도망갔소.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 다만 버티라고만 했소. 그 집은 결국 쪼개졌소. 갑작스런 폭로가 공기를 뒤집었다. 금옥의 눈이 흔들렸다. 회관은 잠깐 정적에 빠졌다.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말했다. 엄마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도 눌렸어요. 그래서 말끝이 흐려졌다. 도훈이 마이크를 받아 정리했다. 우리는 누구를 악당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나눌 건 나누고 멈출 건 멈추겠습니다. 만복이 결론을 요청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도장 찍고 갑시다. 사람들 앞에서 도장을 찍는 일이 체면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금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다. 체면은 내가 너무 오래 들고 있었지. 그녀는 잉크패드에 도장을 눌렀다. 오늘은 내려놓자. 붉은 표식이 합의서 위에 하나 더 겹쳐졌다. 모임은 떡과 귤로 마무리되었다. 누군가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모였나 농담을 던졌고 누군가 대단해서 모인 게 아니고 늦어서 모인 거지라고 받아쳤다. 웃음이 한번 퍼졌다 사라졌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다. 회관 계단 아래에서 금옥이 세연을 붙잡았다. 미안하다. 그녀가 처음으로 말했다. 너를 도구처럼 썼다. 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선을 넘은 말이 있었어요. 기록으로 복수하려 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두 사람은 말끝을 물고 조용히 서 있었다. 도훈은 그 모습을 뒤에서 보다가 다가갔다. 우린 아직 서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손이 세연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만복이 지나가며 농담을 던졌다. 올해는 설거지 내가 반 나눠줄까? 모두가 동시에 웃었다. 긴장이 한 겹 벗겨졌다. 해가 기울어 길 건너 상가 유리창에 석양빛이 번졌다. 금옥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나는 내 말을 처음으로 들었고 내 말도 처음으로 들었다. 그 문장이 바람에 실려나갔다. 미경은 회관 현수막을 접으며 말했다. 다음 명절엔 쉬기도 합시다. 집으로 돌아와 합의서를 액자에 넣어 걸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자리였다. 명절 합의서라는 제목이 반짝였다. 그 아래 붉은 도장이 2개, 검은 서명이 3개. 도훈은 전등을 끄고 켰다. 글자가 빛 속에서 한 번 더 살아났다. 밤 세연은 짧은 메시지를 썼다. 3일의 의미, 이제 알겠지? 도훈이 답했다. 응. 멈춤은 도망이 아니고 언어였어. 금옥에게도 문자가 갔다. 엄마, 내일은 같이 장 보러 가요. 메뉴는 반씩 고르자요. 답장은 늦게 도착했다. 그래. 반씩. 그 한 줄이 오래 따뜻했다. 그날 밤 동네 단톡방에도 변화가 있었다. 말줄임표 대신 내년엔 우리 집도 해보자는 한 줄. 소문은 줄었고 질문이 늘었다. 세연은 속삭였다. 내일은 아침을 천천히. 그녀는 웃었다. 합의서가 액자로 걸린 첫 명절이 다가왔다. 달력의 붉은 동그라미가 덜 위협적으로 보였다.
도훈은 냉장고 문에 역할표를 붙였다. 준비 세연 도훈, 조리 도훈 금옥, 설거지 지역 만복 지원, 아이 돌봄 사촌 로테이션. 글씨는 보기 좋게 정렬됐다. 금옥은 앉아서 쉬기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걸 보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정말 쉬어도 되나? 그녀가 천천히 웃었다. 첫날 아침 시장엔 바람이 났다. 명절 손님과 여행 가방이 뒤섞였다. 금옥은 장바구니를 들고 세연 옆을 걸었다. 조상들은 간소화하면 서운해하실까? 세연이 대답했다. 덜 쌓고 더 기억하면 되죠.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늘과 대파, 전용 기름만 골랐다. 비싼 선물 세트는 지나쳤다. 대신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골랐다. 점심 무렵 집안 공동 주방이 바빠졌다. 도훈이 반죽을 하고 금옥이 전을 굽고 지영이 설거지를 시작했다. 설거지통이 차오르면 만복이 장갑을 끼고 들어왔다. 약속을 지키면 물도 덜 튄다니까. 모두가 웃었다. 휴대폰은 거실 바구니에 모아두었다. 소리 대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녁 추모의 시간이 왔다. 간소한 상 앞에서 모두 고개를 숙였다. 금옥이 짧게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전 같았으면 길게 이어졌을 말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충분했다. 세연은 한 호흡 더 쉬고 고개를 들었다. 눈이 젖었다. 미경은 멀찌감치 서서 두 손을 모았다. 둘째 날은 휴식의 날로 비워두었다. 아침 늦게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걸었다.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다. 금옥은 벤치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다. 쉬는 것도 일이구나. 세연이 웃었다. 그동안 안에서 서툴죠. 지영이 아이들과 그림을 그렸다. 만복은 라면을 끓여 나눴다. 라면 국물 위로 김이 가늘게 떠올랐다. 그 김이 오래전 싸움의 잔향을 몰아냈다. 셋째 날 친정을 찾았다. 방문 순서는 약속대로였다. 금옥은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다. 밥 먹고 천천히 와라. 그 말 속엔 조바심도 검열도 없었다. 미경의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났다. 세연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멈추는 법 좀 알아.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멈춤은 도망이 아니고 언어지. 웃음이 식탁 위에 둥글게 앉았다. 해질 무렵 세 사람은 다시 집에서 만났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액자가 먼저 보였다. 명절 합의서. 글자는 변함없었고 도장은 여전히 붉었다. 도훈이 액자에 묻은 먼지를 턴 뒤 종이 옆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내년 점검일 설 전주 토요일. 금옥이 그걸 읽고 말했다.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는구나. 세연이 답했다. 네. 잊지 않으려고요. 밤이 되자 세연은 노트를 펴고 3일을 다시 썼다. 1일 준비, 2일 휴식과 산책, 3일 친정 방문. 그 아래 적었다. 말은 줄이고 역할은 나누고 추모는 지키고. 도훈은 거실 전등을 하나씩 껐다 켰다. 집안이 일렁이며 익숙해졌다. 지영은 조용히 단톡방 이름을 바꿨다. 명절 지령소에서 명절 약속방으로. 만복은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박수. 마지막으로 세연은 현관 앞 신발장을 정리했다. 각자의 이름 스티커가 붙었다. 그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을 보고 금옥이 말했다. 나는 오늘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았다. 세연이 웃었다. 그럼 성공이네요.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았다. 라스트 신. 카메라는 액자를 비춘다. 글자 사이로 저녁 바람이 스미고 유리 너머 웃음소리가 잔잔히 흘러나온다. 내레이션이 낮게 깔린다. 사람은 사라져야 보이는 것이 있다. 그 3일은 도망이 아니라 선이었다. 금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화면은 느리게 어두워진다. 다음 명절을 예약하듯 불이 한 번 더 켜졌다 꺼진다. 골목엔 아이들 웃음이 터졌고 창틀엔 종이등이 흔들렸다. 달력 붉은 동그라미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세 사람은 손을 흔들었다. 내년에도 이렇게. 그 말이 집을 한 바퀴 돌고 내려앉았다.